인생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일이라서 특히 남성분들 꼭 이 영상을 잘 보셔서 흉내음이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로펌 유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세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립요건 세 번째 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 흔히 말하는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단죄 성립요건 4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매음 같은 경우는 성범죄 안에 속하는 건데, 통매음이라는 범죄가 있는 거를 고소를 당하고 나서 알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수천 건의 상담 사례랑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요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성폭력 처벌법의 제13조가 이제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단죄에 대한 규정인데, 그 문헌을 읽어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한테 보내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 보통은 이제 성적인 문헌이 제일 대다수인 것 같아요. 성적인 표현이 있는지. 그 수위가 성행위를 좀 묘사하거나 아니면 성기를 지칭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빼박으로 통매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랜덤 채팅 통매음이라고 해서 랜덤 채팅 상에서 매칭된 어떤 여성이나 다른 분한테 자기의 나체 사진이나 성기 사진을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보낸 거다 보니까 이런 통매음이 성립이 된다. 아니면 사진이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죠. 그리고 문제될 만한 게, 만약에 야한 동영상에 링크만 보낸 경우, 바로 이제 영상이 띄어진 건 아니더라도 이런 링크를 보낸 것도 통매음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애매한 수준인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기 지칭이 들어가 있거나 적나라하게 성적인 거를 쓴 건 아니더라도 수위가 낮은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인 표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적인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해석이 애매한 경우들이 간혹가다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먹는다 이런 표현들, 성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 실제로는 의뢰인분이 다른 거를 의도했던 경우, 이런 경우에 다른 해석 가능성을 주장을 해서 무혐의를 이제 받아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초성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시옷 이런 식으로. 이제 초성의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가 문맥상 수정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요즘에는 초성이라 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 트렌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냥 내 판단대로 자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 있겠지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의도하신 바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 그 수사기관을 설득시킬 정도로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정도인지를 다 체크를 꼼꼼히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요건은 그 문제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규정의 문헌을 한번 짚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다라고 흘러가는데요. 문제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목적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애매해요. 원래는 통매음은 상대방을 성희롱 하거나 이렇게 성적으로 하는 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욕을 대신해서 이제 성적인 의미를 쓰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까지 통매음으로 처벌을 할 건가? 이 문제랑도 지금 맞닿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에 따라서 다투는 상황들에서 나온 뭔가 성적인 그런 표현들도 통매음으로 이제 인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처벌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거와 약간은 배치되는, 반대되는 판례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들은
자신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방을 모욕, 조롱함으로써 통쾌함, 만족 감정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성적인 욕망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제 판례 설시들을 하면서 이제 무죄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두 판례가 배치되고 반대되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성적인 욕망 목적이라는 이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해당 표현이 구체적으로 성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지 직접적인 표현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뭔가 보냈는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보낸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어떤 신상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특히 여기서는 이제 상대방이 여성인 게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성범죄 피해자는 여성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여성이었는지 그걸 알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그 성적인 비하 표현이 누구에 대한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게임 통매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한 건지 상대방의 부모를 가르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성적인 패드립죠. 패드립으로 그 부모에 대해서 한 건지 이런 것도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시비가 걸리고 상대방도 뭐 욕을 하고 다투다가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니면 상대방 가만히 있는데 그냥 게임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다짜고짜 성적인 표현을 막 가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게임 통매음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사건 유형에서는 이거는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목적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다라고 해서 거의 이제 무혐의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다시 이제 법원에서 일부 이제 사례들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성립 요건은 피해자한테 도달하게 했는지 이제 그 여부입니다. 보통은 그냥 상대방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DM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남기거나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되죠. 직접 상대방한테 보내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놔둬야 돼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직접 도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피해자에 관련된 다른 사람이 쓴 공개된 다른 게시글에 댓글을 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도달로 이제 인정이 되지 않아서 통매음으로는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문제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악플 고소를 하다가 그 표현에서 성적인 표현이 있으면 뭔가 이제 더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외에도 통매음 혐의를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고소당하신 분들은 통매음 혐의에 대해서는 이 도달 부분을 잘 다퉈서 이 부분은 꼭 방어를 해야 됩니다. 명예훼손 모욕이랑 또 통매음은 처벌 수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인데요. 뭐 요거는 당연히 명시적인 것도 있고 암묵적인 것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연인 사이나 내가 썸을 타고 있었다 뭐 이런 경우들의 성인 사이에서 서로 뭐 성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거 당연히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서로 좋아서 막 성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관계가 틀어져서 이제 이거를 각색해서 나는 원치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성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고소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동의를 했고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돼요. 특히 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랑 관련된 통매음의 사건 유형 중에서는 자기 프로필에다가 실제로 남자인데도 여성 프로필로 해놓고 이상한 문구 해놓는 게 있어요. 뭐 외롭다, 뭐 성적인 얘기 하실 분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해놓고 대화창에서도 자꾸 성적인 얘기로 유도를 해놓고 상대방이 걸려들어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고 막 캡처해서 고소한다 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헌터라고 하는데 통매음 헌터라고 해요. 이런 분들을
실제로 고소까지 이뤄지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도 사실은 이런 헌터의 존재들을 다 알고 이런 수법들을 다 알다 보니까 요즘엔 잘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전체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고소인이 이런 대화를 유도를 했는지, 과연 프로필에 뭐라고 돼 있었는지 이런 걸 다 봅니다. 그래서 뭐 억울하게 이제 처벌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근데 다만 혹시 모르니까 내가 랜덤 채팅 통매형 이런 고소 협박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프로필과 대화 내역을 꼭 캡처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나 고소가 걸렸을 때 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갖고 이 요건을 다퉈서 무혐의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적 문제. 제가 다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통매형도 사이버상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범죄다 보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법리적인 그 성립 요건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는지 이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인터넷상에 해외 플랫폼에다가 달면은 추적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통매형은 그렇지 않아요. 통매형은 실제로 추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진행한 사건들 중에서도 인스타를 통해서 여성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뭐 댓글이나 DM을 통해서 성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인플루언서 분을 대리해서 통매형으로 고소해서 이제 재판까지 넘겨서 집행유예가 나오고 또 민사로도 손해배상 1,000만 원까지 받아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추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면, 자, 성적인 문헌이나 뭐 사진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도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들의 통매음이 성립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매음이라는 거는 보통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고소를 당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이런 범죄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늦습니다. 통매음 같은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 성범죄다 보니까 꼭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혹시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통매음을 넘어서 아청법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매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연루되신 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